이어서 존 케네트 갤브레이스의 미국의 자본주의, 아메리칸 캐피탈리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American Capitalism, The Concept of Countervailing Power는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1952년에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시장이 스스로의 장치에 맡겨진다면 사회적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가격 체계는 경쟁이 우세할 때, 즉 개별 생산자가 가격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이를 통제할 수 없을 때에만 그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이라는 주장에 있어서 F.A. 하이에크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이 책은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갤브레이스의 설명을 제시하는데, 갤브레이스는 이를 자본주의적 민주사회를 이끄는 경쟁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합니다. 그의 저작에는 50년대와 60년대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경제학 분야에 대한 그의 주요 공헌은 소위 미국의 자본주의 3부작입니다. 1985년작 풍요로운 사회 The Affluent Society, 1967년작 새로운 산업국가 The New Industrial State와 1974년작 경제학과 공공목적 Economics and Public Purpose로 명확하고 간결한 스타일로 쓰여진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1952년에) 출간된 미국의 자본주의 대항력 개념 The American Capitalism, The Concept of Countervailing Power에서 갤브레이스는 미국 경제가 대기업의 노동계, 그리고 행동주의 정부의 삼두 정치에 의해 관리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산업 로비단체와 노조의 행동을 대항력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배치를 대기업이 경제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통제력을 가졌던 이전 대공황 이전의 기간과 대조했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아메리칸 캐피탈리즘은 그의 다른 작품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시장은 그대로 두면 사회적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가격 체계는 경쟁이 우세할 때, 즉 개별 생산자가 가격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이를 통제할 수 없을 때만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주장에 있어서 F.A. 하이에크의 논리와 같습니다. 갤브레이스는 하버드의 E.H. 챔플린 교수와 케임브리지의 조앤 로빈슨의 연구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조 S. 베인이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1950년대 초의 미국은 더 이상 완벽한 경쟁이라는 교과서적 정의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66페이지에서 그는 과점 또는 암호 독점을 선호하여 경쟁적 행동을 포기한 결과로 나온 결론을 제시합니다. 생산자는 이제 자신의 가격에 대해 특정 가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은 더 이상 효율적인 사람은 선택하고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식과 규모를 적용하도록 강요하고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사람을 몰아내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닙니다. 가격이 효율적 생산자와 무능한 생산자가 머리 위로 안전한 수준에서 암묵적으로 유지하는 데 동의하는 우선이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으며, 그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수익성이 있고 비효율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미시적 수준에서 시장이 항상 사회에 이롭게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갤브레이스는 케인즈가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 아래 균형이 가능하고 외부 개입 없이 이 균형을 지속될 수 있는 거시 모델의 결함에 대한 설명에서 옳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시장 실패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세적 권력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시적 거시적 수준에서의 작동을 설명합니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기업이 합병하거나 연합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별 임금 소득자는 임금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조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상세적 권력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규제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상세적 권력이 합법적이며 환영받는다는 각오 권론 지었습니다. 국가 통제에 대한 기업사회에 훨씬 더 수용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세적 권력이 없다면 갤브레이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지었습니다. 요즘 경제학자나 기업가, 정치가, 언론인 중에 자본주의를 입에 올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시장 체계니, 시장 경제 체제니 하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20세기 경제학자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이 팔렸다는 존 케네스 갤브리에스는 시장 체제란 사기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화폐 등장 시기만큼이나 오랜 시장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지금 특정 시기의 경제체제에 시장을 갖다 붙이는 것은 몰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습니다. 예컨대 상인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처럼 각 시대의 자본주의 체제의 주역들이 드러나지도 또 그 시대의 기본 골격을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굳이 시장체제라고 말을 돌리는 것은 온갖 권력을 소유하고 심지어 정부까지 장악한 기업들, 특히 대기업 경영자들, 그들과 결탁한 자본주의의 실질적 주인들이 추악한 기업의 실체를 감추려는 치사하고 무의미한 변장을 꾀하고자 함입니다. 자본가의 지배력과 노동자의 종속성을 은폐하고 독점과 착취,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감춤으로써 자신들이 누리는 체제를 반대자들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요컨대 사기입니다. 루즈벨트, 트럼은, 케네디, 존슨 그리고 클린턴 정권에 이르기까지 미국 민주당 정부 경제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던 갤브레이스가 타계하기 2년 전에 쓴 마지막 저작인 경제의 진실 The Economics of Innocence Plowed에서 다시 정리한 결론입니다. 소비자는 왕이란 구호가 선전하는 소비자 주권, 소비자 권력, 시장 주권, 거기에 토대를 둔 경제적 민주주의란 것도 꾸며낸 이야기고 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품의 출시, 가격 따위를 좌우하는 것은 소비자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소비자 수요를 개발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으로 대중 스타들을 등장시키는 끝없는 광고와 판촉 등을 통해 소비자를 조종하고 비용을 전가시킵니다. 권력을 쥔 쪽은 소비자가 아닙니다. 생산자 권력이 오히려 실체에 부합니다. 갤브레이스는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으로 나뉘는 것도 사기고 노동자의 노동과 자본가의 노동을 동일한 노동으로 취급하는 것도 사기며 자기들 봉급을 천문학적으로 스스로 올리는 기업 경영진이 관료주의 관료체제를 비난하는 것 그리고 특정 기업주가 주가 띄우기 따위에 동원되는 금융계 예측 경기 조절에 아무 구실을 할 수 없는 연방준비제도 따위도 다 사기라 규정합니다. 기업은 국방정책, 환경정책, 조세정책도 좌우합니다. 민간만이 아니라 공공부분도 사실상 그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정치자금을 매개로 정치권과 엮입니다. 아이젠하워가 경고했던 군산복합제의 지배는 현실입니다.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고통스러운 노역을 하는 사람들 금년은 쥐꼬리만 반면 보상 없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 부자들은 급료, 곧 봉급과 보너스와 스톡옵션을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업체들은 실적이 나빠지면 거기에 가장 책임없는 사람들을 자르면서 그럴싸한 이유를 대지만 다 사기입니다.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갤브레이스의 최종 진단은 비관적입니다. 나는 이제 독자들에게
슬프지만 의미심장한 진실을 남기고자 한다. 문명은 과학, 의료, 예술 그리고 경제적 복지에서 수세기 동안 엄청난 진보를 이뤘다. 그러나 문명은 또한 무기개발과 전쟁의 위협에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했다. 대량 살육은 결국 문명이 낳은 것이다. 전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살인과 폭력, 문명화된 가치의 정지, 전쟁 직후의 무질서와 같은 현실에서 탈출구는 없다. 이것은 결국 사회적 성공이란 더 많은 자동차와 더 많은 텔레비전에 더 다양한 옷들과 더 많은 소비자들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쇠뇌하는 기업들이 지배하는 미국의 자본주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 보호받지 못하는 건강, 군사 행동과 죽음의 위협 등은 성공을 평가하는 자리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미 기업이 사회를 재조직하기에 이른 기업사회로 바뀐 우리 사회도 이런 미국의 자본주의를 빼닮으려 남에게 뒤질세라 안달하고 있습니다. 1인 지배, 1인 가족 지배 형태인 한국 대기업들 형태는 어쩌면 미국보다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들과 외국 자본이 연합해서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게 오늘 한국 사회의 양극화의 죽음이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사적 결정은 대중이나 노동자, 농부 및 개인으로서 본질적으로 약한 다른 사람들을 방해받지 않고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은 국가 간섭의 적절한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는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발견이 기업사회로부터 박수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린 갤브레이스는 옳았습니다. 존 게네스 갤브레이스는 한마디로 출세한 경제학자이긴 합니다. 게다가 백수를 잃었으니 여러 면에서 부러운 삶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버클리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미국 경제학회장, 경제인연합회장에다가 대통령 클린턴의 경제선생님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단과 현실 정치의 양분야에서 공이 성공한 사람은 드뭅니다. 갤브레이스의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초기적인 바로 이 미국의 자본주의, The Capitalism, The Concept of Countervailing Power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이 책에서 그의 대표적인 개념인 기량력, Countervailing Power를 소개했습니다. 기량력이란 두 개의 강력한 집단 사이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힘의 작용 과정입니다. 갤브레이스는 이러한 힘겨루기를 통해 경제체제에서 특정 집단의 독점을 막고 성장과 안정 간의 균형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갤브레이스가 말하는 경제는 사기랍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총체적 사기랍니다. 먼저 자본주의를 시장, 체제라고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사기입니다. 이런 말바꿈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가 주는 역사적 부정적 의미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대에는 기업이 권력을 지니는데 기업의 권력은 자본가 혹은 주주가 아니라 경영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본주의 하면 경제 권력이 자본가라는 게 딱 떠오르는데 시장이라고 말하면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은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가 역사적 개념이기에 비해 시장은 초역사적 개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쭉 이대로 소비자 주권도 사기입니다. 소비자가 조종 통제되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왕이 아니라 봉입니다. 노동의 즐거움도 사기입니다. 일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필수입니다. 일에서 해방된 부자는 칭송과 부러움을 받습니다. 일에서 돈 벌어. 누가 벌지 말랬나? 나처럼 되기 어렵겠지만 말이야. 여가는 부자들에게만 용납됩니다.
가난한 이들이 여가를 즐기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습니다. 없는 놈이 여가 생활은 무슨 여간 꼴값을 떨어요. 현대기업은 고루한 관료주의를 비난하지만 이 또한 사기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기업 경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대기업화한 오늘날의 기업은 자신이 바로 관료주의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소유자나 주주의 권한은 이의 그 경영에서 배제된 허울뿐인 이미지만 지닐 뿐입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선진 경제 제도라 좋은 거라던 경제학 교과서의 말씀이 뻥이라는, 나아가 기업 권력은 고삐가 풀린 상태입니다. 기업 권력은 관료한 경영자의 몫입니다. 이러한 관료주의가 기업의 업무와 보수를 통제합니다. 자기 업무의 감시자는 사실상 자기입니다. 자기에게 보수를 주는 이도 자기입니다. 감시는 지나치게 없고 보수는 지나치게 많습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그것도 셀프의 무한 리필로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이 나누어 있다고 보는 것도 사기입니다. 공공 부분의 이름 아래 공사협력체제라는 형태로 실제로는 민간 부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도 민간 기업이 대행합니다. 로고캅이 현실로, SF가 다큐로. 금융계는 사이가 만연된 세계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는 직업은 사람들이 좋아할 기대를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두둑한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의 예로, 보험 많이 드셨나요? 아주 든든하시겠네요. 근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진짜 많이 주는 건지, 아니 주기는 하는 건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명성도 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만 주력했을 뿐 경기 조절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우아한 현실도 비로소 사기일 뿐입니다. 2014년 사임한 버냉키는 그나마 그린스펀보다는 100배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 권력의 사기 행각은 무죄로 만들어주는 부패한 회계보고도 사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영진이 행사하는 기업 권력은 민간 부분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공공 부분까지도 확장됩니다. 기업 권력은 국방정책, 환경정책, 조세정책도 좌우합니다. 객관적인 실증적 연구도 기업 연구의 로비를 당한 군대나 정부에 의해 배척당합니다. 군산복합제의 힘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만해라. 백날 핏개 들고 떠들어도 다 니들 말 안 듣는다. 니들이 나한테 돈을 주니, 나 옷 벗고 난 다음에 갈자리를 주니 비켜라. 바쁘다. 업체분들의 회식이 있다. 사기의 끝은 전쟁이며 그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갤브리에스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최고 권력은 대기업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은 주주나 자본 소유자가 아니라 경영자의 수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이 주주 혹은 자본가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경영권에 집착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매우 현명한 처신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업의 공헌은 경제적 성공, 심지어는 문명화된 성공의 일반적인 척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성공이 더 많은 자동차와 더 많은 텔레비전과 더 다양한 옷들과 더 많은 소비재를 소유하고 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치명적인 무기의 소유도 성공이 빼놓을 수 없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업적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 즉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건강, 군사적인 행동과 죽음의 위협은 성공을 평가하는 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래되고 찌그러진 차를 몰고 다니며 루저로 봅니다. 분리수거나 등산 쓰레기를 가져오거나 애완견 배설물을 치우기를 열심히 하는 것조차 루저로 봅니다. 경기 침체기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일갈합니다. 불경기의 저소득층은 교육과 의료, 기본적인 가계 수입 등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회 지출을 삭감합니다.
오히려 소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 소비를 할 사람에게는 이를 박탈하는 정책이 지속됩니다. 그동안 경기가 호전되어 왔을 때조차도 어떤 분명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서 경기 호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경기에는 소비활동을 할 빈곤층이 구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은 확실한 효과를 냅니다. 그렇지만 이를 쓸모없는 동정에 불과하다는 반론에 부딪히게 됩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종종 세금 감면이라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절박한 필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간 보상은 소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돈을 확실히 소비할 만한 빈민들은 이런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 돈을 저축할 것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보상이 주어집니다. 부자 감세 철회하라. 부유세 걷어라. 공공복지와 저소득층 지원 정책 확충하라. 그래야 경제가 산다. 이게 미국 얘기인지 한국 얘기인지 모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끝에 이르러 그의 이야기는 현대 문명의 파국을 예언하는 묵시록으로 바뀝니다. 소위 문명화된 삶은 인간의 업적을 찬미하는 하얀 거탑이지만 그 정상에는 영원히 감돌고 있는 거대한 먹구름이 있습니다. 인간의 진보는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과 죽음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갤브리에스는 이제 독자들에게 슬프지만 의미심장한 진실을 남기고자 합니다. 문명은 과학, 의료, 예술, 그리고 경제적 복지에서 수세기 동안 커다란 진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문명은 또한 무기 개발과 전쟁의 위협에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대량 살육은 결국 문명이 가져온 것입니다. 전쟁은 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과 폭력, 문명화된 가치의 정지, 전쟁 직후의 무질서와 같은 오늘의 현실에서 탈출구는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뒤에서 황제 노릇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론 머스크처럼 아예 정권과 함께 대기업의 행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대통령 가장 큰 권력을 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영원히 국가의 황제로 군림을 합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의 총수들이 그러하듯 한국도 대기업의 총수들이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황제로 영원히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아메리칸 캐피탈리즘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코리안 캐피탈리즘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선 중 71번째 책, 사회학 부문 11번째 책, 존 케네트 갤브레이스가 1952년에 출간한 미국의 자본주의, American Capitalism, The Concept of Countervailing Power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